여러분,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기 바쁜 가젤 영양이 오히려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행동을 본 적이 있나요? 또 꽉 막아둔 유리병 속 과일 껍질에서 갑자기 초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요?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신기한 현상들,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풀어낼까요? 오늘은 과학탐구의 두 가지 강력한 무기,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Life is Science!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치켜드는 뜀뛰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젤이 언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면 자연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가젤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귀납적으로 알아냈어요. 기원전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생물이 저절로 생긴다는 자연 발생설을 받아들였어요. 닫힌 유리병 안에서 초파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나다에 이미 초파리의 알이나 유충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과학자들이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과정, 즉 연역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럼 탐구라는 이름의 두 가지 과정을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연현상의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관찰 사례를 종합하고 분석해 규칙성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이작 뉴턴의 프리즘 실험이 있습니다. 뉴턴 이전 사람들은 프리즘이 빛의 색깔을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뉴턴은 섣부른 추측, 즉 가설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손전등, 빛과 슬릿, 프리즘을 이용한 꼼꼼한 실험 결과만을 분석했죠. 그 결과 흰색 빛은 서로 다른 정도로 굴절하는 여러 색깔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관찰에서 공통점을 찾아 일반화하는 것,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의 핵심이에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대상을 선정하고 방법을 고안한 후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가장 큰 특징은요, 가설을 미리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17세기까지 사람들은 흰색빛은 순수하고 균일하며 색깔은 흰색빛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흰색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프리즘의 재료가 되는 유리가 흰색빛을 변형시켜 색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실험을 통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빛과 색에 대한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빛에 대한 어떤 가설도 세우지 않은 채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 빛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어요. 뉴턴에 의하면 흰색 빛은 순수하지도 균일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굴절률을 가진 광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를 알아낸 실험을 빛과 색에 대한 뉴턴의 결정적 실험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자신의 실험 과정과 새롭게 알아낸 내용을 광학이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어요. 빛의 스펙트럼은 빛이 다양한 파장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빛이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 같은 도구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른 굴절 또는 간섭 현상으로 분리되면서 스펙트럼이 형성되죠. 스펙트럼은 연속, 선,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는 빛의 성질과 물질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손전등에서 나온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뉩니다. 이 스펙트럼을 물이 든 컵이나 볼록 렌즈를 이용해 모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시 흰색 빛으로 보이는데 물이 든 컵이나 볼록 렌즈가 빛의 색을 바꾼다는 17세기 이론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것이죠. 빛이 유리나 물을 통과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다시 원래의 색으로 합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통해 빨간색 빛, 파란색 빛은 프리즘을 통과해도 색깔이 바뀌지 않는 단색광이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흰색 빛은 프리즘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여러 단색광이 합성되어 있는 빛이고 각각의 단색광은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흰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한 뒤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죠. 아까 병 속 초파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원전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쓰레기나 흙에서 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자연 발생설을 믿었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파스테르는 이를 믿지 않았고 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LB 액체 배지를 넣고 실리콘관을 U자로 연결해 끓이는 백주먹 플라스크 실험을 설계하여 자신의 가설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만약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미련 없이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실험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처럼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탐구, 설계, 그리고 수행, 결과 정리 및 분석,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엔 다시 가설을 수정해서 원래의 가설을 수정한 후 다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살펴볼까요? 이 모양이 백조의 목과 닮았다고 해서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불립니다. 플라스크 안에 용액을 끓여 멸균하여 플라스크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제거했어요. 멸균된 플라스크를 방치했을 때 S자 모양의 목 부분이 공기는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기 속의 미생물은 고기즙을 가열하면서 생긴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고인 물 때문에 플라스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결과 백주먹 플라스크의 고기즙에는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 실험을 재현한 다른 실험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주먹 플라스크처럼 LB 액체 배제를 끓입니다. 가열해서 끓이고요. 수증기가 실리콘관에 액화되어 고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완전히 밀폐합니다. 자, 플라스크 A 같은 경우에는 한쪽 실리콘관에 고인 물을 제거했어요. 플라스크 B에는 실리콘관의 고인 물을 그대로 둡니다. 즉, A와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제 물이 제거된 플라스크는 배지가 탁해짐을, 물이 들어있던 플라스크는 배지가 맑게 유지되는 것을 통해 LB 액체 배지 속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와 증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귀납적 탐구는 가설 없이 관찰과 종합으로 결론을 내리고 연역적 탐구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댓글 퀴즈 나갑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오늘 배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탐구 방법에 해당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과학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아요. 안녕.